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기사 내용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지구에서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를 찾는 방법? 과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없다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최신 기술과 환경 보호가 만나는 지점에서 놀라운 혁신을 이루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코볼드 메탈스 KOBOLD 메털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지구에서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를 찾는 방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KOBOLD 메털즈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지구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을 찾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계 학습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탐사 방법보다 훨씬 더 정교한 매장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사용하는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필요한 금속들을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년 KOBOLD의 공동 창립자인 커트 하우스와 조시 골드먼은 잠비아의 코퍼벨트 지방에서 금속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최근에 뚫은 탐사 구멍에서 구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를 중요한 데이터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구리는 전혀 없었지만 광물 덩어리가 끝나는 지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구멍에서 충분한 구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잠비아 매장지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매장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KOBOLD는 AI를 활용해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를 탐사합니다. 이들은 시추공 드릴링, 레이저건, 위성 이미지, 전자기 탐지 등의 기술을 사용해 지하 광물 매장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듭니다. 이 데이터는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어 가장 좋은 드릴링 방법을 결정하고 실시간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해 가설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방법보다 몇 달이 아닌 며칠 만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KOBOLD는 현재 북미, 아프리카, 호주에서 60개 이상의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캐나다, 퀘벡 서부에서 리튬을 검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KOBOLD AI 모델은 현장 과학자들과 협력해 몇 달이 아닌 며칠 만에 거진 양성을 피하는 업데이트된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KOBOLD의 접근 방식은 잠비아에서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이들은 주 기록 보관소에 지도를 디지털화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고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 탐사 데이터를 사용해 놓쳤을 수 있는 광물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광부들이 개발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여긴 지역에서 광대한 규모의 고품질 구리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KOBOLD는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스탠더드 인더스트리즈 벤처 캐피털 회사 A&D 호로이츠의 지원을 받아 2023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20억 달러의 가치를 목표로 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들은 광업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OBOLD 메털즈는 인공지능과 지질학의 결합을 통해 광물 탐사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녹색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을 더 효율적으로 찾고 환경을 보호하며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세계적인 문제인 빈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액 대출의 어두운 면을 다룬 책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없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액 대출은 빈곤층을 위한 최고의 해결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무함마드 유누스와 그라민 은행은 이 아이디어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많은 이들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라카르 다스마이너스 넬슨의 책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소액 대출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다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책은 시에라리온의 한 여성 핀다의 이야기를 통해 소액 대출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핀다는 소액 대출로 신발 판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이 실패하며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가족의 도움으로 풀려났지만 이미 건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액 대출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현실과 다릅니다. 높은 이자율과 강압적인 대출 회수 방식은 차용인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시에라리온뿐만 아니라 가나, 우간다, 요르단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불투명한 계약 조건은 차용인들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소액 대출의 문제는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의 안드라프라데시주에서는 200명의 소액 대출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케냐, 스리랑카에서도 소액 대출로 인한 자살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소액 대출이 빈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소액 대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액 대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하고 빌리며 소액 대출을 통해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수의 성공 사례에 불과합니다. 소액 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대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대출 회수보다는 차용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소액대출의 어두운 현실을 조명하며 우리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